안녕하세요. 당신의 지갑을 채워주는 제갈량입니다.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께 내가 가입한 보험 왜 맨날 깨라고만 할까 파트 1이라는 주제로 내 자산을 지켜줄 보장보험을 어떻게 세팅하는 게 좋고 가입 원칙과 기준은 뭔지 파트 1은 이제 기준, 그 다음에 원칙, 보험 세팅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다음 영상 파트 2는 실제 보장 분석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 관련해서 이제 보장보험, 사고, 질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험금을 받는 거죠. 내용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보험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3가지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대부분 납입 기간이 한 10년, 20년 되게 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월 25만 원씩 20년 납을 내면 거의 1억 가까운 돈입니다. 그 이상 뭐 2억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는 거를 너무 여러분들이 쉽게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남의 말 듣고 깼다가 다시 가입하고 또 누구 얘기 듣고 다시 깼다가 새로 가입하고 이게 계속 문제가 반복되다 보면 우리들만 지금 피해보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 보험은 이제 확률 게임입니다. 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게임에 내가 주사위를 던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보험 세팅하고 조립하는 과정에 다른 사람만 얘기 듣고 그냥 가입하지 말고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참여해서 이게 정말 나한테 맞나? 뭐 도움이 되나? 내가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이해하고 내가 보험을 만든다. 요 개념으로 좀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지는 제가 봤을 때 가장 나중에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제 보험 특성상 중간에 끼면 이제 손해가 엄청나요. 내 피 같은 돈, 소중한 돈 다 날리는 꼴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에서 뭐 수정을 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좀 찾아보고요. 조언도 구하고 한 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요. 이렇게 구해보셔서 최대한 좀 손실을 줄이면서 제대로 된 보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라. 이것이 제가 이제 보험 얘기 드리기 전에 핵심 내용 3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보험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시면 뭐 합치면 4, 50개 정도 되는데 최고의 보험 상품? 저는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있다면은 이미 그걸로 다 도배를 했겠죠. 다 그것만 가입을 했을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험은 주계약과 이제 특약으로 이루어져 있고 회사마다 어떤 구성 방식 그리고 형태도 다릅니다. 이제 각 회사별로 상품마다 장단점 그리고 특징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상품이 있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차원에서 그나마 괜찮은 것을 고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분들이 되게 많이 피해를 보시고 회사만 배불려주는 게 그게 보험입니다. 이 통계 자료로도 증명이 됐고요. 가장 좋은 거는 예를 들면 수술비 아니면 암 진단 이런 거를 보장 범위가 넓고 보험료 싼 거를 고르면 돼요. 하나씩 다 뜯어다가.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 비교해서 나한테 좋은 것만 다 이렇게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내가 만들면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나 상품을 정해서요. 그 안에서 이제 조립을 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 상품 자체가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제대로 알고 가입하시기도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깊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보장 내용이 참 중요한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잘 지급해 주는지 뭐 실손보험처럼 이제 갱신되는 이런 특약이 있죠. 이런 거는 좀 어떤 회사의 재무 건전성 이런 것도 결부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률이 높진 않은지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 문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큰 틀에서 보장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는 것이 좋고 주변에서 이제 계속 깨고 다른 거 가입하라는 이런 얘기 흔들리지 않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 이게 뭘까요, 여러분? 위험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에서 보장되는 것들, 뭐 질병이나 사고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저축 투자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거나 잘못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걸로 가입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절대. 두 번째, 좋은 보험이란 뭘까? 만약의 경우에 보험으로 비용이 커버되는 게 좋은 보험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 돈이 불필요하게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이게 커버가 되는 것이 좋은 보험이란 얘기입니다. 너무 과해서도 안 되고요. 부족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적정하게 보상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세 번째, 그렇다면 보장보험 설계, 세팅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은가? 여기에 대한 핵심은 반드시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이건 무조건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예, 투자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유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최고의 보험 골랐어요. 근데 뭐 2, 3년 있다가 다 깨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유지하는 거를 목적으로 합리적인 보험료, 나의 어떤 재무 상황에 맞게 가입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왜? 이건 납입 기간이 보통 10년, 20년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 3가지 내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유지할 목적으로
보험료도 너무 과하지 않고 적정하게 보상되는 측면에서 내 재무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하자.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리스크를 다 막을 수 없어요. 예. 보험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저축과 투자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쪽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최소의 보험료로 가고 나머지는 저축, 투자 이렇게 돌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남 얘기 듣고 했기 때문에 뭐 알아서 해주겠지. 제가 봤을 때 이게 내 돈 다 날려버린 지름길이고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셔서 내 보험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확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판서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험 제가 확률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세팅에 내가 참여하라, 내가 좀 보라 그랬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입원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입원하면은 이제 보험금을 예를 들어서 2만 원, 첫날부터 2만 원 주겠다 이런 게 특약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남자 기준으로 40세가 가입을 하면 이거를 받기 위해서 보험료가 얼마다? 12,000원이래요. 그러면 이거를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누구나 다 필요한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납입 기간은 이제 20년 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살다가 입원할 확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중대한 거 뭐 암이나 이런 것도요. 입원 2주 이상 안 시킵니다. 한 10일이 거의 맥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중대한 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10일 넘는 거 한 4, 5번 이 정도 안 넘을 것 같은데 5번이면은 뭐 10일 잡고 50일 정도? 보험으로 인해서 얻는 혜택이 얼마입니까? 2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을 보험금을 받겠죠. 입원 급여를. 자, 근데 내가 내는 보험료 얼마입니까? 한 달에 12,000원이에요. 이거 12달이면 얼마죠? 14만 원 쳐볼게요. 20년이면요. 280만 원 아닌가요? 그러면 내가 280만 원 내고 100만 원?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내가 보험료를 이만큼을 냈는데 받는 혜택이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한 3배? 그럼 150일 이상 입원을 해야 내가 이득 보는 구조잖아요. 그럼 저는 이런 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어요. 골절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골절 특약을 예를 들어서 30만 원 준다는 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예시로 제가 들어드린 겁니다. 골절 보험료가 3,000원이라고 쳐볼게요. 월에. 근데 우리가 살다가 골절 몇 번이나 발생하겠습니까? 이것도 한 4, 5번 안 될 것 같은데요? 한 번도 안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얘를 5번이라고 쳐볼게요. 그 사람이 5번을 골절이 돼서 받는 그 얼마입니까? 150만 원이잖아요. 근데 내가 내는 보험료 얼마예요? 3,000원. 12달이면 얼마입니까? 36,000원. 20년 납이면요. 여기다 20 곱하니까 70만 원 될까요? 내가 총 내는 보험료 70만 원이에요. 뼈 5번 부러져야 150만 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어쨌든 보험 확률이잖아요. 이게 있으면 주는 거고요. 없으면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만 맞고요. 이런 부수적인 거는 내가 잘 판단해서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남의 얘기 듣지 마시고. 이해되시죠? 확률과 보험료 그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요. 이거는 됐어요. 이건 빼주세요. 아,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보험 가입 기준 원칙.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내가 잘못된 건지 보완을 할 게 어떤 건지를 판단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제 기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참조하셔서 여러분들과 한번 봐보시란 얘기예요. 이 전에 대전제는 뭐죠? 보험 나는 필요 없어.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가입하실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자유예요. 자, 실손특약, 국민보험이죠.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실손특약이. 이것만 가지고 계셔도 어느 정도 비용은 이 안에서 커버가 가능합니다. 가장 보험료도 싸고요. 젊으신 20, 30대는 한 7, 8천 원도 가능하고 30, 40대는 만 원, 2만 원 그 선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두 번째 뭐더라? 진단자금입니다. 진단자금인데 어떤 진단자금이요? 이 기준은 뭐냐면 부수적인 특약이 아니라 최소한의 이런 거는 있어야 내가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 보험 안에서 커버가 되는 그런 원칙입니다. 진단자금 어떤 거요? 암, 뇌, 혈관 질환, 심장 질환 이런 것들. 근데 규모 어느 정도요? 최소 2, 3천만 원. 최소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하다, 충분하다 이게 아니라요. 최소 이거는 있어야.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거 한번 발생했다고 쳐볼게요. 이거 발생이 되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할 수 없어요. 그리고 관리 같은 것도 필요할 겁니다. 좋은 음식 드셔야겠죠. 그 다음에 가족들도 케어해야 되는 그런 부분, 간병인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기간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어느 정도 보험에서 커버할 수 있는 그 규모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3천만 원 정도. 뇌나 심장은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발생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예전 영상 한번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혈관 질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하는 게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이런데 뇌경색이나 급성 심근경색은 좀 비율이 좀 작습니다. 한 10% 정도 그 안쪽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갖다 보장받을 수 있는 거 일반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생명보험사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손해보험사 것들이 좀 보장 범위가 넓고 좀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뇌나 심장 쪽은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그게 뭐예요?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100% 보장하는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규모는 얼마? 2, 3천만 원 정도로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자, 재해 상해 예전에 아시는 분들이 강원래씨 사고로 이제 일을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가정에서요 가장이 이런 상황이 왔다고 쳐볼게요. 재해나 상해로 와서 몸이 이제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과연 1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오랫동안 보장이 되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면 뭐 한 월에 300만 원 정도 생활비가 나가는 가정이 있다. 그럼 이거 해봤자 한 3, 4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소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이상은 뭐다? 재해나 상해, 뭐 재휴장애, 상해휴장애 이런 것들은 이 정도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사망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뭐 종신보험이 될 수도 있고 정기보험이 될 수도 있는데 결혼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집 살 때 어떤 대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정서상 대학교까지는 부모들이 이제 서포팅을 해줘야 되는 그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계산해서 정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이제 운전자나 주택 화재보험, 주택 화재는 우리 집 불나서 다른 집에 붙었을 때 그거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운전자는 운전하시는 분들 하면 되고요. 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뭐 보장보험, 좋은보험 요 기준에 따라서 원칙과 기준에 맞게 저 규모에 맞게 세팅을 그리고 최소한 저는 저거는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나머지는 뭘까요, 여러분? 뭐 입원비, 수술비, 골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선택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장보험 관련해서 원칙, 기준, 그 다음에 어떻게 짤까, 그 다음에 확률 게임에서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요 특약들을 갖다가 나한테 맞는 거를 택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입니다. 제작 이젠미디어, 저는 당신의 지갑을 채워주는 제갈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